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의 권순명입니다. 이제 여의도 신만이 3회째가 접어들면서 우리 쿨빈님의 그 상승률 종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만이 쿨비입니다. 이제 1화 때 3월 14일까지 종목 상승률 추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매일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종목들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이제 한번 상승률 추이가 괜찮게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보시면 3월 15일부터 이렇게 상승률이 꽤 제법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의 그리고 다 두 자리 상승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에 맞게 이제 소요일이 거의 일주일이 안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10만이 2화에 제우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아주 좋은 상승세를 보여줘가지고 한번 같이 음,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우스 엄청 났었거든요. 못 산 게 아쉬울 정도로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을 제가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났습니다.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기대가 음,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운이 좋게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쏠리면서 네네.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둘째 쌍바닥 패턴이 이제 확정이 음, 됐고 큰 형도 이제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에 지금 얼마가 상승한 거예요? 목요일입니다. 3월 오늘 30일. 고가 기준으로 22%나 상승했네요. 음, 그럼 저 때 그 매도 전략이 어떻게 됐었죠, 지난주에? 저 때 이제 평행 채널 이렇게 평행 채널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평행 채널 상단 자리랑 이제 네. 삼각수렴 박스의 중시값 자리 이 네네네, 부분을 이제 맞습니다. 매도가로 알려드렸는데 오늘 딱 정확하게 도달을 해준 모습을 네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가 그 구간을 다 달성을 해줬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중이 일부 남아있다면 걔는 더 들고 가봐도 될 듯한 네, 파동이 매우 좋기 그런, 네, 때문에 그런 파동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종목을 한번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또 다른 종목. 근데 이거 소요일을 보면 1일 차에 올라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 딱 종목 선정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한 5% 10%는 사야 될 것 같아. 아, 그 이제 10만이가 네. 목요일에 촬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10만이에 맞는 그래도 종목을 음, 가져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데일리로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수급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네네. 반도체 장비 소부장 종목들에 이제 음,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운이 좋게 이제 저번 주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사기 무서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눌림을 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로 이제 우주항공 음, 관련주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얘네 위에 있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밑에 있는 건 음, 중소형 종목들인데 네네.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1년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소형 종목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중소형 종목인데요. 네.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자리를 한번 차트 자리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거든요. 음, 보시면 주봉 모든 파동이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바닥권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작도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에 캔들이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또 여기는 네네. 매물대 구간이랑 겹치는 구간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바닥을 바로 이렇게 V자로 바닥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이 매물대 하단 자리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좀 천천히 모아가야겠네요, 얘는.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이건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파동이 쌍바닥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음, 이제 추세선 상으로도 이제 하단 추세선 지지 라인에 겹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매물대, 상단 매물대, 그리고 이쪽 왼쪽 매물대들의 지지 라인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적어도 음, 횡보 아니면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으로 보고 음. 있습니다. 아무리 빠져도 한 4만 원 초반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네, 돌릴 때 좋게 돌릴 수 있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이 왜 종목은 이렇게 세? 절대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추세가 잘 지켜지고 음, 있다라는 말씀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혼자 정반대처럼 세네요, 얘는. 네, 이렇게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자리가 매우 좋기 때문에 한번 중소형주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중소형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월봉을 보시면 좋다. 이제 현재 지금 저항 매물대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곳에 상승 에너지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캔들이 말해주고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보조지표 캔들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에서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패턴을 만들고 둘째와 큰형이 이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월봉에서 큰 추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히든 상승처럼 나와줬네요, 또. 네. 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제가 좀 작도를 어지럽게 해놨는데 지워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다가 네. 만드는 척을 했지만 이제 이 맥라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맥라인 자리를 깨면서 훅 빠졌지만 다시 살려주면서 이제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저항 매물대에 캔들이 도달했을 때 캔들이 음봉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는 캔들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 저항 매물대에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캔들이 이 저항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보시더라도 이제 둘째가 50 위에서 돌려고 모양새를 만들고 있고 큰형은 쓰리바닥 패턴을 이제 과매도권 위에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가 거래량에 있는데요. 이제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저항 매물대 부근에서 거의 이게 20개월 신고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조정 시에는 음봉 거래량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파동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한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주봉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동평균선 분석에서 꿀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22동평균선이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동평균선의 이제 기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 분석을 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동평균선의 원리가 20캔들의 종가들을 평균한 값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다음 날의 이동평균선 값을 예상을 해보려면 이 다음날 캔들의 값이 이 20봉 전 캔들의 값보다 크기만 하면 20일 이동평균선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가와 이 20일 전 캔들의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현재 파동에서는 절대 이 가격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20봉 전 가격대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파동상. 네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캔들이 이 구간에서 머물러 주기만 해도 이 빨간색 22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자동으로 턴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곳에서 고가 횡보만 해주게 되더라도 이 상승 추세인 22도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충분히 다시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제 이 저점 자리만 이탈을 안 하면 상승 중인 22도평균선과 맞물리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일봉을 보시면 저 노란색 점은 뭔가요? 이 노란색 점은 이제 주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비밀. 네. 비밀 병기.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점은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점을 캔들이 돌파를 하면 이 변동폭이 커지게 됩니다. 캔들의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점의 위치와 이 간극 이런 네. 것들이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상승 평행 채널을 일봉상에서 이제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점 매물대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고 저점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패턴을 보시면 현재 이제 아주 중요한 개미털기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일봉상에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다가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을 확정을 지었는데 네. 다시 맥라인을 회복을 하면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다시 완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패턴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먹는 이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으로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하면 좋은 이유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더 탄력을 받고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좋은 아주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헤드앤숄더 다음에 나오는 역헤드앤숄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주가를 이제 파동을 보면 쌍바닥을 찍고 이제 둘째는 과매수에 직행을 했고 막내는 과매수 직행 그 큰형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막내에 쌍봉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이 이제 3차 구간으로 빠지더라도 막내는 쌍봉을 만들어 갈 거니까 이제 튀어오르는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500원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18,500원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의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를 피보나치로 그은 다음에 이제 1.38이 가격이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엘리어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ABC 파동이랑 ABC 조정파랑 1, 2, 3, 4, 5 충격파가 있는데 이제 조정파가 나오면 상승세가 약하고 이제 1, 2, 3, 4, 5 충격파가 나오면 상승세가 셉니다. 근데 이 1.38 역회된 숄더 패턴의 1.38이 가격대를 뚫게 되면 이 패턴 조정파가 아닌 1, 2, 3, 4, 5 충격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1.38에서 저항을 받으면 ABC 조정 패턴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18,500원 1.38이 가격인 18,500원 자리를 캔들이 뚫게 되면 현재 주가가 1, 2, 3, 4, 5 충격파라고 해석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대할 수가 있고 이 18,5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 이게 ABC 조정 파동이라고 해석을 해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3파가 저렇게 제일 길게 나오면 이제 눌려도 한 파당 더 갈 수 있다.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8이 가격대인 18,500원 자리를 이제 1차 매도가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죠?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저항 자리에서는 1차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봉이랑 월봉 패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1.38이 가격대는 이제 돌파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비중은 어떻게 모아가나요? 비중은 이제 현재 자리가 3차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매수를 받쳐두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거래량 터진 음봉 캔들을 이렇게 딱 네모박스로 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현재가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이 거래량 터진 음봉을 현재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음봉 범위만큼 매수를 받쳐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된 만큼 이제 4차 돌파를 기대하게 되는 이 패턴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매집? 저는 제 스타일대로요. 네. 지훈님 스타일은 몇 프로 매집 저렇게 나오면? 저는 이제 손절을 짧게 갖고 비중을 채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가에 한 20% 정도 매수를 하고 현재가에. 이제 날라가면 이제 아쉬울 수 있으니까 현재가에 20% 정도 매수를 하고 이제 이 음봉 범위만큼 한 30% 정도 매수를 받쳐둘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할 시 손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50%.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훈님 정도 자기가 지훈님 정도 실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초심자분들은 저렇게 따라 하시면 네,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게 결국 그 중요한 캔들,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중요한 캔들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모아가는 거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그 어떤 캔들이 중요한지, 어떤 캔들이 거래량이 실렸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중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 주봉이든 월봉이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수급을 보시면 이게 1년의 최대 매수세거든요.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중에 가장 큰 순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네네. 제우스도 이제 저번 주에 그쵸. 최대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쵸. 한 3일 뒤에 20% 네.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를 할 때도 이거 다음 주에 또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샀어야 되는데 하나도 사. 네, 그러면 오늘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가.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윤님과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10만이 두 번째 오늘 승범님과 찍을 텐데 오늘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강의를. 네. 네,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랑 하나만 하자면 이게 그 펜엔터테인먼트 1화에서 소개했던 종목인데요. 네네. 이 종목이 저번 주 목요일에는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저번 주 이제 목요일 이제 방송 찍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이게 5% 오르고 그 다음 날도 6%가 올라가지고
2차 매도가까지 이런 식으로 한 12% 정도 수익이 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차 매도가까지 다 달성을 해서 매도가 된 시나리오대로 매도가 된 펜 엔터테인먼트.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자랑 간단하게 했고요. 네네네. 다음에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가의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오늘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네네. 일단 다이버전스 스토캐스틱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무조건 아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네네. 주가의 추세와 지표의 추세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클래식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경우에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보고 그다음에 클래식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낮아져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실전에 뛰어들면은 생각보다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 진입을 하면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리플레이 트레이딩 뷰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경우잖아요. 네, 이게 시작점이 지금 언젠가요? 이게 시작점이 지금 21년 10월 25일 HMM 흠 차트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하면은 캔들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네. 리플레이로.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졌어요. 네. 근데 지금 지표의 저점은 둘째 저점은 지금 이전 저점보다는 높은 곳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러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얘가 여기서 돌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요 다이버전스가 아닌가 하면서 한번 진입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를 한번 해보았어요.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나다가 안 나다가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이버전스를 볼 때 사실 이런 한 2%, 3% 먹자고 다이버전스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팡 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윗꼬리가 달린 거라서 사실 장중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약 매도를 걸어두신 분이 아닌 이상 매도를 하기가 그쵸.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동도 지금 보시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선 다이버전스니까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팡 하고 터지는 이런 식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한 가격 대비 지금 여기가 몇 프로 하락이냐? 한 거의 10%에 달하는 하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롯데 쇼핑인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잖아요. 다이버전스를 너무 예측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점이 나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이제 그런 교훈을 얻고 이제 롯데 쇼핑을 보면은 여기 이제 21년 8월 17일 차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낮아지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형에 대한 다이버전스인데요. 이거는 네네. 이렇게 주가의 저점이 낮아졌는데 지표의 저점은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쵸. 아까 배운 그 교훈이 있으니까 얘가 확실하게 돌리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돌린 모습은 여기서 나오죠. 네네.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바이를 들어갑니다. 바이를 들어가고 이제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모습까지 확인하면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지금 약 수익권에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큰형 다이버전스도 뭐 2, 3%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 큰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아직 한 4%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5%도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스토캐스틱이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빵 하면서 이렇게 손실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는 보면은 이러다가 다시 본절가를 회복해주긴 하지만 이 이후에 완전히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가 이게 매수하기에 좋다고 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2번 맞다 보면 사실 믿음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차트는 셀테리온 차트인데요. 이 차트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미 저점이 낮아졌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둘째도 저점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돌리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진입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하다가 이제 여기서 돌리는 모습이 나온 골든 클로스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바이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졌어요. 이러면 살짝 불안하지만 이제 곧 이렇게 한번 팡 튀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 한 거의 20%에 달하는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역시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가 맞구나. 이걸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셀트리온을 좋게 수익을 청산하고 딱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큰형 차트에서도 또 다이버전스가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큰형 파동에서도 지금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이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점은 이 파동의 저점 확실하게 돌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다이버전스로 보긴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매수를. 근데 이 이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주다가 완전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몇 번 당하면은 스토캐스틱을 지워버리고 싶어져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냐? 이제 캔들과 파동의 다이버전스의 문제점은 신뢰성이 아까 HMM처럼 처음에 예측하고 들어가면 신뢰성이 낮고 롯데쇼핑처럼 애초에 확실히 돌리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면 손익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쵸.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둘째 파동에는 이게 잘 적용이 됐으나 큰형 파동에서는 무너져 버리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스토캐스틱과 이동평균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네네. 스토캐스틱은 이 스토캐스틱 저희가 슬로우 스토캐스틱 퍼센트 K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다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은 이게 이동평균선의 상대값이라는 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내 파동의 경우에는 3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상대값이고 네. 둘째 파동의 경우에는 이제 6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상대값이나 6일이나 5일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의 상대값이고 그다음에 큰형도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상대값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볼 때 이제 주가와 파동의 다이버전스를 보는 것보다 이동평균선과 파동의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확률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파동의 다이버전스를 볼 때. 그럼 그 예시를 두 가지만 보고 가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동평균선과 파동의 다이버전스를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캔들을 지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과 파동의 다이버전스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일단 이동평균선도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네네. 얘도 이렇게 이게 이동평균선이 찌글찌글하면은 아무리 다이버전스가 나도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 한번 앞전에 보자면은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10일 이동평균선이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10. 네. 파란색 10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파동을 이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이버전스를 여기서 이제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이 저점을 이탈한 시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네. 이날 이탈을 했어요. 근데 지금 파동의 저점이 이 전 저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날에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날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원하는 거래만큼 매수를 하다가 이제 수익을 내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캔들을 보시면 이 12평이 전저점을 이탈한 날짜가 이날인데 이날이 거의 캔들상 바닥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파동은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저점 대비 약 30%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롯데 케미칼의 차트를 보면은 롯데 케미칼도 둘 다 이제 5이평선은 이 보라색인데 보라색도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만들면서 이쁘게 떨어졌고 이 10일 이동평균선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파동을 만들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두 개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5이평선 기준으로는 여기고 10일 이동평 기준으로는 여기인데 5일 이평선의 기준으로는 이날부터 매수가 가능하죠. 확실하게 네. 이탈한. 그다음에 1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는 저점을 확실하게 이탈한 날짜인 이날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캔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 거의 저점에서 잡아서 상방으로 약 한 30% 이것도 먹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두 가지밖에 안 가져와서 이거 되는 것만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진짜 차트 여러 가지 가져와서 막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좀 좋다고 생각해서 이외에는 이제 네네. 한번 캔들로 보는 것보다 2평으로 보는 게 더 좋더라. 네. 라는 거는 이제 승범님이 매매를 많이 하고 차트를 많이 보면서 그 체득한 그 감이고요. 뭐 어쨌든 통계화된 수치화된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승범님이 쭉 이 경험을 해봤을 때 이게 더 확률이 좋더라. 네. 라는 거고 아까 그럼 보시면 2평이 떨어질 때 이 전저점 2평의 전저점을 이탈할 때 밑에 파동을 보고 그럼 다이버전스면은 그냥 이탈하는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 네. 음.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까 앞전에 있었던 캔들보다 더 기준이 좋다. 네. 이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제가 실제로 매매 본 결과 훨씬 더 신뢰성이 높고 손익비도 아까 보시면은 이 이평선이 보통 저점을 이탈할 때는 이평선이 캔들보다 느리게 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쵸. 어느 정도 캔들의 바닥에서 잡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도 어차피 전저점 이탈을 잡으면 되니까 훨씬 더 좋아지면서 그리고 기준이 애매한 것도 이제 뭐 5일 이동 평균선의 다이버전스는 둘째하고만 비교하고 10일 이동 평균선의 다이버전스는 큰형 파동하고만 비교하면서 훨씬 더 기준도 정확해지는. 네네. 그 마지막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내가 3위평, 둘째가 5위평, 큰형이 12평이니까 네. 그 5위평은 둘째랑 이건 뭐 주봉, 일봉, 뭐 시간봉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큰형은 이제 12평과 비교를 한다. 5위평을 큰형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저렇게 같은 라인으로 떨어지는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효과는 한 템포 더 죽여서 늦춰서 사는 거예요. 매집을. 그러니까 너무 예측을 미리 해서 캔들 보고 막 마음 급하게 비중을 빨리빨리 실는 게 아니고 2평을 보고 하게 되면 캔들만 보는 것보다 한 템포 더 늦게 매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잡히면 안 잡혔지 매집을 해서 그 손실 구간은 더 적고 수익 구간은 더 큰 이 기본적인 그 손익비가 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초심자 분들일수록 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저번 시간에 추세 바닥만 봤는데 이제 왜 상승 후 눌리면 짧게 보자면 두 번째 시간. 네, 해외 활용에 대해서 네. 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 SAMG 엔터테인먼트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어요. 이게 저점 대비해서 한 거의 200%에 달하는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눌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전 시간에서 계속 한 이 파동의 5위평이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매집에 들어간 날짜가 이날이에요. 이제 3월 네. 13일 그 이후에 이제 해가 떴고
이제 여기서 매집을 하면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이것도 사실 10만이 1화 때 가져오려고 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 촬영 날짜에 벌써 6% 가량이 올랐어가지고 네네네. 안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거와 패턴이 비슷한 핑거 스토리를 그때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이 파동이 이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저점을 이탈한 날이 이날 이 빨간색 이 도치 캔들이 난 네. 날이고 그날 이후에 이제 해가 뜨면서 이것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0% 수익이 났고요. 근데 해가 왜 저 색깔입니까? 아, 이게 제가 좀 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약간 살짝 약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배운 것과는 막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 SM인데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상승하고 이 정배열 상태에서 눌릴 때 해가 뜨고 해 뜬 날짜 처음 샀을 때 기준으로 한 7, 8% 수익을 나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오늘의 추천 종목 일단 첫 번째는 KT 알파라는 종목입니다. KT 알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추천을 하냐면 일단 주봉상 봤을 때 해 안 떴는데 괜찮습니까? 네, 해 안 떠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중요 지지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금 이 라인으로 지금 지지를 하러 내려온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라인을 돌파 후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한번 여기서 매집을 해볼 만하다. 왜냐면 여기서도 또 손절은 사실 이 지지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고 그죠. 이제 익절은 또 사실 이걸 보면은 얘도 이제 1파, 2파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네. 3파 적어도 쌍봉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손익비가 매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네. 가져와 봤고 그리고 또 일봉상으로도 이 둘째 파동이 상당히 이렇게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상당히 이쁜 모습을 이제 스토캐스틱 바닥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집은 저 구간. 네, 매집은 이 구간에서 네. 가능하고 이제 전저점을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손절 잡기보다는 이 라인이 이제 주봉상 지지 라인하고도 겹치는데 여기를 이렇게 약간 강하게 거래량 실린 음봉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손절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는 어디서 합니까? 매도는 일단 최종으로는 이 전고점 라인까지 보되 그 중간에서 이제 의미 있는 마디까마다는 그냥 계속 분할 청산하면서 하는 전략을 네. 적당히 올라올 때마다 네, 팔아주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한섬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배운 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큰형 파동과 10일 이동 평균선을 보면은 지금 10일 이동 평균선의 저점이 여기인데 지금 이제 이게 이동 평균선에 예측하는 점선이거든요. 한 네네. 2주 후면은 여기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이 저점까지 내려오려면은 사실 두 캔들 만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그쵸.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 주 뒤, 두 주 뒤 정도의 매집을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가져온 이유가 여기 이게 수급표인데요. 수급표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쌍바닥 라인에서 네. 기간이 싹 팔다가 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제 외바닥에서 기간의 매집이 쫙 들어왔다가 이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 보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그 물량이 거의 절반도 안 오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저거 주가인 거죠? 네,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해서 기간에 물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올 수 있겠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거의 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 개인들 막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단 기간의 물량을 믿고 오케이. 사실 저점에선 이제 살짝만 기간이 이제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해도 개인들이 어느 정도 털리기 때문에
네네네.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잘 모아가야 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그냥 가볍게 주봉상 이 중소형 건설 섹터가 지금 파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영상을 다 보시고 좋아요도 오케이, 눌러주시고 오케이, 댓글도 오케이. 써주신 다음에 오케이, 네, 이제 좋습니다. 한번 혼자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뭐 가져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한번 던져보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잘 가면 이제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이거 낚싯대 하나로 고기 잡는 것보다 이제 그렇죠. 여러 개 네, 건져놓고 여러 스팟에 보통 5개 정도 던져놓고 고기 잡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0만이 3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화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뽑은 종목, 뽑았었던 종목,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이 트렌드 다류뒷면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그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거기서 성과들이 좋다 보니까 너무 시총 작은 종목도 막 이렇게 욕심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저희가 시총을 거기다가 박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적은 종목들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꼭 공부용으로만 한번 하시던지 사도 한 주 정도만 하고 따라하고 싶으신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도 꼭 시총 한 3천억, 5천억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은 걸로 위주로 조금 한번 따라해볼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조금 공부하는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요.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뽑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을 뽑아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여의도 10만이 초심자분들도 그리고 좀 잘 하시는 분들도 쭉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10만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